2022년 2월 22일 2시에 녹음되고 있는 만화클래식 미학탐구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임나훈 최재훈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진짜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저희 원래- 해가 바뀌고 원래 좀 자주 뵀는데였지.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저희 그때 올라간 걸 보니까 표가 어디 갔지? 어쩌다가 근데 이렇게 늦게 됐지? 그때 준 인칼하고 네, 인칼이 12월 정도.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 해가 그러니까 바뀌어서 인수 작가님이랑 저랑 이 나훈 작가님 저랑 이렇게 계속 볼 일이 있었어. 사실은 이래저래 쾅도 있고 뭐. 근데 사실은 뭐랄까 딱 이 팟캐스트 말고는 다른 식으로 볼 수가 없었던 거야. 이래저래 연말이고 연초고 이래서 그랬는지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더 그랬던 것 같아. 맞아요. 다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임나훈 작가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뭐 별다른 뭐 큰 사건 없이 평이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방송에서 좀 재밌는 얘기를 해줘요. 그냥 평이하게 잘 지내고 있대요. 아니, 어떻게. 저도 재밌고 싶은데 여행 많이 다녔잖아 여행. 아니 쾅도 마감하시고. 아, 근데 쾅도 마감했죠. 맞아. 쾅 마감했는데 이번에는 되게 약간 좀 편하게 작업을 쌀국수 만화를 네, 그렸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편하게 작업하고 재밌게 작업하고 그렇게 하고 일은 뭐 지금 그 제 책은 아니고 그냥 그 책 그 안에 들어가는 것들 몇 가지 하고 있어요. 아니 그림책은 그림책이요? 언제 나와요? 무슨 그림책이요? 그림책 한다고 했잖아. 제가요? 아, 네. 만화책? 아니 그 동화책? 네. 아, 지금 작업하고 있어요. 아 그거 하고 있구나. 네, 그리고 다른 것도 있어가지고 지금 좀 언제 나와요? 그거는 이제 여름 가을 이렇게 나온다고. 저희도 하나씩 받는 거예요? 나오면은 드릴게요. 사인 꼭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아니 저가 지금 성수동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데 학생들 중에 임나훈 작가님 그림 좋아하는 사람 진짜 많아요. 정말요? 이렇게 그리고 싶다. 영광이네요. 담백하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카톡으로도 보내드렸잖아요. 맞아요. 저 그거 보고 진짜 감동해가지고. 표정은 제가 감동한 표정이 아닌데. 아, 진짜 감동해가지고 진짜 너무 놀랐어요. 근데 왜냐면 좀 초기 지금 그림체보다랑은 조금 다르긴 한데 어쨌든 너무 감사하니까. 아니 그 임나훈 작가님 그림체가 되게 만화적이에요. 엄청 훌륭한 그림이죠. 만화적으로. 감사합니다. 비어 있는 그림. 이입하기 좋은 그림. 네. 앞으로도 만화 작업 많이 해주세요. 맞아요. 진짜 열일해야 되는데. 뭘 많이 하긴 하시는 것 같은데 만화가 나오는지 모르겠어. 아, 이번 연도에 그래가지고 친구들이랑 버킷리스트를 했는데 이번 연도에 그래도 만화를 좀 한번 짧게 한 거 말고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한번 해보기로 계획을 써서 내긴 했는데요. 그 친구들이라는 게 만화. 아니요, 그냥 각자. 일상 친구들이랑 하는 것들. 아니 이 얘기 해도 되나? 되게 좋은 호텔 가셨던데. 아, 포시즌스요? 네, 호캉스 동생이랑 갔는데. 광화문에. 네, 갔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아, 진짜 거기. 아니 광화문을 내려다보고 있는 거야 빗소리를. 아, 네, 거기 뷰가 아니, 좋아가지고. 광화문을 내려다보는 뷰라는 건 네. 비쌀 텐데. 아니 비싸죠. 뭐가 됐건 이 광화문 사거리에 있는 어떤 빌딩 높은 곳에 있는 거잖아. 그래서 깜짝 놀라서 뭐지 이분 왜 여기 이걸 내려다보고 있는 거야? 네, 맞아요. 거금해가지고. 아 근데 이제 그 동생이랑 호캉스. 네, 반띵 해가지고 했는데 그냥 외박이랑 똑같았어요. 그냥 근데 하도 되게 돌아다녀서 좋지 않아요? 너무 좋았죠. 깔끔하고 되게 좋을 텐데. 저도 몇 번 해봤었는데 혼자서 네. 재밌더라고. 포시즌즈 엄청 좋죠 거기. 너무 좋죠. 네. 이래서 돈을 열심히 버는구나, 더 열심히 벌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호캉스가 좀 편견이 있을 수 있는데 생각보다 되게 괜찮아. 맞아요. 저도 그 힐링되는 게 네. 정말 그 나머지 다 제쳐도 그냥 가서 몸만 쉬다 오는 그 기분이. 내가 어질러도 내가 안 치워도 되고. 맞아요. 그리고 너무 네. 맛있는 거 가서 계속 먹으면 되고. 맞아요. 그리고 되게 세팅이 잘 돼 있고 너무 컨디션이 좋더라고요. 그 뷰가 되게 좋더라고요. 네, 뷰는 그거 돈 더 추가해야 돼요. 거기 라인 하려면. 먼저 저도 알아요. 그러니까 혹시 강남 이제 뷰가 모르신 있고, 분들이 그 빌딩 뷰가 있고 맞아요. 뒤쪽 뷰가 있고. 맞아요. 어쨌든 잘 지내신 걸로. 네, 뭐 잘 지내고 새해 복 있어요.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어떤 받으세요. 면에서 제일 잘 지내신 것 같은데. 최재훈 작가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뭐랄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작업의 리듬이 다 다르잖아요 작가마다. 항상 깨어 계시잖아요. 이게 아니라 약간 오랜만에 지금 약간 다운. 네, 제가 약간 저 레벨이라 그래서 약간 좀 힘든 약간 멘탈적으로 약간 안 좋은 상태. 아니 근데 기본적으로 막
엄청 막 우울하고 힘들어하는 타입은 아니라 가지고 왜 이렇게 안 되지? 약간 이런 상태. 음. 그래서 작업은 하긴 하는데 계속 그래서 뭐 약간 열심히 해야지. 근데 일은 지금 너무 겹쳐 있어서 빨리 해야 되는데 약간 좀 지지부진한 느낌. 네. 최전 재밌어요. 최재훈 작가님이 언제 일어났고 언제 잠드는지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깨어 있으면 항상 인스타와 페이스북에 좋아요를 항상 눌러. 진짜 빠르세요. 근데 딱 그 안 누르는 시간대가 있거든요. 글을 올렸는데 최재훈 작가가 안 눌러. 그럼 아 이분 지금 이 시간대 자고 있구나. 되게 잘 알고 계시죠. 그게 딱 드러나가지고. 항상 그런 거 있잖아요. 일할 때 오히려 하게 되잖아요, SNS. 엄청 많이 보죠. 원래 뭐 해야 될 때 딴짓하는 게 제일 네, 재밌거든. 그러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놀 때는 안 하고 작업하다가 좀 쉴 때 하잖아요. 네네, 맞아요. 오히려 그때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맞아. 네. 그럼 그 말은 즉슨 이제 하루 종일 지금 작업하고 네. 계신다는 거. 그런 느낌. 그러니까. 제일 최근에 그러니까 제일 앞에 볼 수 있는 작가님 작업은 어떤 게 있나요? 공개될 것들 중에서. 얼마 전에 한 거는 이제 그거 아니 이제 공개될 것들 중에서 공개될 것들. 네. 공개될 것들. 고래가 그랬어. 고래가 그랬어의 단편 진짜요? 만화. 진짜요? 네. 대단한 건 아니고 고래가 그랬어. 그 마감이 이번 주라서 그거 이제 넘겨야 돼가지고 그거 해서 아마 3월호에 단편 만화 하나 실릴 것 같고 새로운 걸로. 네, 그래서 그거 지금 스케치 하고 이제 펜터치까지 해야 돼가지고. 아니 바쁘시다. 며칠 안 됐죠. 그 지금 우리 학교는 네. 맞나요 제목? 포스터. 네. 지우학. 깜짝 놀랐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전 스토리에서 그 한국 문화 뭐죠 계정 이름이 아무튼 그 공식 계정에서 먼저 보고 본 거여서 그러니까 작가님이 올리시기 전에 봐서 어라 이렇게 했는데 작가님 역시 세계 되게 신기하잖아요. 월드 클래스다. 뭐가요? 넷플릭스에 작업하는 사람이 우리랑 팟캐스트 녹음을 하고 있어. 전혀 그거 그렇게 예전에도 얘기했는데 뭐 주변 작가들도 그렇고 사실은 최근의 흐름은 그 해외냐 근데 약간 그런 건 있는 것 같아. 확실히 한국이 되게 핫한 것 같긴 해요 현재.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래저래 좀 득을 본 것 같고 그거는. 근데 그거랑 별개로 한국이 핫한 이유가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했는데 의외로 그 서구권, 그러니까 유럽이나 저 미국 시장에 있는 그 일러스트레이터나 그림 그리는 애들이 어떤 느낌이 약간 좀 너무 클래식하거든요. 그게 정적인 느낌이 있죠. 되게 단단하고 잘하는데 대신에 클래식해.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약간 근데 브랜딩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또 새로운 걸 원하니까. 근데 그 큰 기업들은 옆에 있는 친구들 우리 자국내에 있는 애들 보니까는 되게 잘하긴 하는데 계속 했던 애들 같은 느낌인 거야. 그래서 이거 눈을 돌려보면은 이제 중국은 사실은 좀 이상하고 좀 이건 이런 말 하면 안 되나? 일본은 그냥 내두시간에서 자기들끼리 놀고. 근데 한국 애들은 엄청 열심히 하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약간 좀 한류랑 또 뒤섞이면서 좀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확실히. 그래서 실제로 주변에 있는 작가들도 뭐 애플이나 뭐 넷플릭스나 아니면은 저기 뭐 여러 가지 해외 그 거대 브랜드랑 같이 하는 경우는 나이키도 그렇고 아이다스도 그렇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사실은 그냥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여기서 중국이 이상하다는 말은 그러니까 중국이랑 비즈니스 할 때 걸림돌이 많아요. 그 지점을 얘기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이 있죠. 그래가지고 약간 그 사회 분위기도 그렇고 중국 같은 경우는 약간 어쨌거나 뭐 그래서 약간 좀 되게 의미 있는 경험이었죠. 되게 재밌었고 확실히 이런 그 좀 글로벌한 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 하고 나면은 확실히 해외 반응이 있어가지고 그게 좀 재밌죠.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작업 많이 부탁드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우리가 녹음할 때 보니까 제가 이미 백수가 된 상태로 녹음을 했더라고요. 그 회사를 그만두고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 회사를 새로 차렸어요. 이제는 법인사. 그러니까요. 법인사를 페이스북에서 봤어요. 사이드비라는 법인사를 차려가지고 축하드려요. 이제는 법인사 대표가 됐습니다. 이제 대표님이라고 불러야 되나? 그래. 회장이죠, 회장. CEO인데 그래서 하루에 회장이자 CEO이자 사원이자 저기 청소부이자 그래서 작가이자 하루에 뭐 15시간 이상을 막 기획서만 쓰고 있고 지금 계속 아무래도 1, 2, 3월 달에 지원 사업이 많아서 기획서를 쓰면서 지내고 있고 저희 미학탐구에도 그 중에 하나로 잘 됐으면 하는 기획서를 지금 만들어서 넣어놨고요. 잘 되고 나면 올해는 좀 자주 뵙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완전히 통과되고 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 얘기할 작품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작가는 오시미 슈조라는 작가예요. 이게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작품은 악의 꽃, 해피니스, 피의 흔적이라는 작품이 있고요. 과거에 최재훈 작가님이 저한테 이 작가를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작가 잘한다, 봐라. 근데 원래 누가 딱 바로 추천했을 때 바로 다들 잘 보지 않잖아요. 이렇게 바로바로 보지 않고 이렇게 절대 안 보죠. 원래 하다가 어쩌다가 피의 흔적을 제가 봤어. 근데 너무 재밌는 거야. 1권을 봤는데 제가 그날 집에 1, 2, 3권이 있었고 아카데미에 9권까지 있었는데 나머지가 제가 1, 2, 3권을 새벽에 읽고 그날 너무 재밌어서 안 자고 아침에 바로 아카데미에 가서 그거 다 9권이 다 보고 다시 집에 와서 잤어요. 근데 처음 본 게 피해 흔적인 게 다행이네. 저도 그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하면서. 근데 나중에 알았지. 이게 이북으로도 있구나. 그냥 이북으로 사서 집에서 볼 걸 이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이북으로 볼 때랑 책으로 볼 때랑 좀 다르긴 해요. 근데 어쨌든 오늘은 오시미 슈조의 작품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준 작가님 근데 이거 그때 저한테 왜 추천하신 거예요? 그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피해 흔적 보라고 했어요. 네, 피해 흔적 보라고. 그 왜 그랬냐면은 그때 그 맥락은 있을 거예요 아마. 제 기억은 안 나지만. 만화 연출 뭐 얘기하다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 현대 일본 만화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몇 세대 이제 걸쳐서 이제 작가들이 있을 거 아니야. 거기 계보가 있을 거 아니야. 일본에도. 근데 최근에 저는 가장 주목하는 작가 중에 한 명이 그 오시미 슈저였거든요. 계속. 그 악의 꽃 때부터. 이 사람 좀 이상하다. 맞아. 범상치 않긴 한 것 같아요. 굉장히 이상하거든요. 근데 제가 옛날에 오늘 할 얘기랑 나중에 이제 연결되는 거긴 한데 제가 되게 이 기생수, 그러니까 이 만화 미학탐구 맨 처음 때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왜 만화를 해야 하나? 내 이야기가 있는데 내가 너무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좋은 얘기가 있는데 이걸 영화로 해야 되나? 만화로 해야 되나? 연극으로 해야 되나? 그걸 사실 작가가 알 수가 되게 쉽지 않잖아요. 그거 어렵거든요. 약간 그 운명 같은 거예요. 그거 아는 작가 사실 별로 없어요. 그냥 정신 차려보니까 만화하고 있고 정신 차려보니까 영화하고 있고 이런 거지. 근데 그런 맥락에서 뛰어난 작가들이나 감독들은 이걸 내가 왜 하는지 알거든요. 그러니까 박찬호이나 뭐 봉준호 감독님 뭐 그런 사람들도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이 오시미 슈저는 만화가 뭔지 너무 잘 알아. 너무너무 잘 알아. 근데 악의 꽃 때는 모호했어. 그러니까 본능적으로는 캐치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이 사람은 만화를 너무 잘하네? 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미학탐구에도 하고 있고 하니까는 꼭 봐라 라는 측면에서 제 생각에는 지금 현대 가장 일본 만화 최전선에 있는 사람이 생각하고 개인적으로는 예를 들면은 최근에 되게 그 인기 많은 만화들 있잖아요. 대중적으로 예를 들면 뭐 김열의 칼날, 단다단, 자건, 뭐 체인소맨, 체인소맨 그리고 저 주술회전, 뭐 스파이 패밀리, 주술회전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 메이저. 네네. 그 만화도 전 다 봤는데 재밌어요. 잘 만들었어요. 네, 근데 그 이제 그 중에서도 제 생각에는 체인소맨 작가가 좀 약간 앞서가는 느낌이 있고, 근데 이건 진짜 이 사람은 만화에 대해서 통달했어 정말. 뭐 이노ue 다케이코나 저 이와키 히토시처럼 그런 사람은 제 생각에는 그 체인소맨 작가랑 오시미 슈조. 그런 맥락에서 이 두 명이 제 눈엔 굉장히 그 이제 그 일종의 원투 펀치로서 약간 좀 이렇게 약간 그 예를 들면 기생수 작가도 사실은 일종의 정파의 우두머리 이런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좀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뭐 자세한 얘기는 뭐 이따가 하겠지만 그래서 추천했죠. 네. 임나훈 작가님 이번에 처음 보신 거죠? 네. 어떠셨어요? 임나훈 작가님은 스트레스 받았어요. 임나훈 작가님은 거의 항상 처음 보죠. 여기서 네, 저는 거의 처음 봐서 제가 이제 처음 보는 분들의 그런 마음을 좀 대변할 수 있지 않을까. 솔직히 이제 뭐 근데 작품 스트레스 받았어요? 너무 짜증 났고요. 진짜 욕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보는데 그냥 막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만 계속 근데 들었고 아기꽃이나 이런 거 보면 여성분들이 불편할 요소들이 다분하긴 하죠. 너무 많고요. 아니 그래서 근데 이제 반대로 그러니까 그치. 근데 불편한 거랑 별개로 예를 들면 나카무라 같은 캐릭터는 완전 전복시키는 게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나카무라조차도 사실은 약간 그 발현이지 그 작가의 일종의 아 그쵸 그쵸. 그 사케랑 둘 다 사실은 일종의 그 두 얼굴의 두 가지 형태의 여정상이잖아요. 사실은 네. 어쨌건 네 어쨌든 그냥 뭐 어쨌든 그런 그런 분위기도 한몫했던 것 같고. 근데 너 그랬는데 벌써 근데 분노를 그랬는데 악의 꽃은 아니, 좀 계속 화가 나 확실히 있어. 좀 그랬어요. 왜냐면 어쨌든 저는 사실 약간 이런 되게 너무 하드한 거 잘 보긴 하지만 약간 이런 식의 정석을 다룬 건 별로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정서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야? 약간 뭐랄까 뭔가 인간의 어떤 본성에 손가락은 관한 뭐죠? 강조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을 다룬다는 그런 거에 하에 그러니까 되게 도덕적으로 너무 그걸 이렇게 넘나드는 형식을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악의 유교 꽃은 거리시잖아요. 약간 좀 예의 바른 편이죠. 예의 바른 편이죠. 그랬는데 악의 꽃은 좀 그랬는데 근데 이제 저는 해피니스 뒤에 이제 다루겠지만 해피니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괜찮았고 피해 흔적도 나름 괜찮았어요. 뒤로 갈수록 저는 되게 재밌게 잘 여기 봤던 것 같아요. 줄어들었군요. 예, 특히 해피니스는 약간 뭐 지금 말씀드려도 돼요? 그냥 뭔가 없죠. 서정적인 게 저는 느껴졌거든요. 엄청 서정적이죠. 그래가지고 저는 아니, 러브 스토리니까. 저게 너무 좋았던 악의 그래서 꽃이 저의 지금 취향이- 이 세 작품 중에서 그리고 이 작가가 쭉 해온 작품들 중에서 해피니스만 좀 튀는 지점이 있어요. 네. 서사적인 면에서 다른 거는 다 이렇게 과도기적이에요. 네. 네, 그런 것 본능 같더라고. 이런 것들에 충실하다면 해피니스는 말한 대로 뭔가 낭만이 그쵸. 좀 있지. 그쵸. 그 안에. 근데 뭐 과도기적이죠. 그러니까 네. 이게 사실 제 생각에는 약간 연애거든요. 그러니까 악의 꽃은 어렸을 때 느낌이고 해피니스는 연애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피해 흔적에서 이제 그걸 벗어 어른인 거 어른의 세계로 이제 온 건데 그거를 이제 아이를 이제 화자로 다루니까 그쵸, 그건 그쵸. 다른 건데 예. 어제 잘 봤습니다. 재미는 있었죠 어쨌건. 재밌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멈추지는 않고 계속 봤긴 했으니까 재밌었다는 근데 너무 거겠죠? 웃기다. 악의 꽃 하나가 너무 왜 저러는 거야? 이런 생각이 아니 너무 후려치잖아요 주변인들을. 아니 근데 네? 보통 네. 그러니까 너무 흥분했네요. 죄송합니다. 아니 네. 그 뭔지 아는데 저랑 되게 다른 것 같아.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가족 얘기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 가족들이 다 별로라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되게 화목하고 좋은 가족들에서 자란 것 같아. 실제로 또 가족들이랑 친하고 임나 작가님 좀 그렇잖아요. 근데 그 뭐랄까 저는 되게 평범했거든요. 악의 꽃이. 그러니까 제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게 아니라 네네네네. 저는 악의 꽃이 어땠냐면은 우리 다 이렇지 않아?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게 정도의 차이지. 그리고 얼마나 머릿속에서 그 아이들의 머릿속에서 그걸 끄집어내냐 내뱉냐의 차이지 혹은 참고 있냐의 차이지 모든 아이들은 다 그렇거든요. 제 생각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진심으로.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되게 솔직하게 잘 건드렸다.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까지 솔직하게 할 수 있구나. 어쨌건 그런 맥락에서 좀 다르긴 하네요. 네. 아니요 저도 인정해요 인정 이해하고. 근데 왜 이렇게 근데 거리를 그게 두시죠? 안 맞다. 그러니까 저랑은 안 맞다는 거죠. 그 싫다 표현 이런 게 아니라 표현 그냥, 방식이. 그냥 막 인정은 하되 저랑은 안 맞는 그런 거라는 거죠. 표현 방식이. 네, 그쵸. 뭔가 계속- 체념한 듯한. 아니 얘기도 하기 싫어하는 거지. 아니에요. 지금 얘기를 제가 해야 됩니다, 싫은 잠깐만요. 거는 내가 아니었기 원장 때문에 교장 선생님이랑 얘기하는 거야. 싫은 건 아니었기 때문에 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악의 꽃부터 그러면은 좀 집어서 얘기를 해보죠. 스토리 먼저 제가 얘기 드릴게요. 보들레리의 악의 꽃을 사랑하는 소년 카스카 다카오는 어느 날 방과 후 교실에 떨어져 있던 정말 좋아하는 사에키 나나코의 체육복을 훔쳐버립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반에서 왕따로 미움받는 소녀 나카무라가 그 모습을 몰래 훔쳐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체육복을 훔친 사실을 비밀로 해줄 테니까 나카무라는 다카오에게 그의 뮤즈 나나코에게 몰상식한 행동을 하게 만든 다음 그 기분을 장문해오라는 등 방과 후 자신과 매일같이 이해할 수 없는 놀이를 하자는 등 당황스러운 제안을 하게 되고 체육복을 훔친 사실을 들킬 수 없었던 다카오는 나카무라의 모든 제안을 승낙하게 됩니다. 왜 웃으세요? 그 임나은 작가님이 불편하는 게 계속 느껴져. 네, 아니요. 저 그냥 이걸 들어보고 읽는데. 있었어요. 그냥 스토리인데 왜 그러세요? 이 녀석들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이제 텍스트도 보지 않고 계셨구나. 아니에요. 하지만 이와 별개로 자신이 좋아하는 사에키와 데이트를 하게 된 다카오. 그러나 데이트할 때
훔친 체육복을 속에 입고 가라며 데이트 당일 커플의 뒤를 몰래 쫓는 나카무라. 그리고 사에키와 점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나카무라의 말도 안 되는 명령은 계속되고 처음엔 그런 나카무라에 너무 싫었던 다카오였지만 자신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변태적인 성향과 그걸 일깨워주고 함께할 수 있는 나카무라에게 오히려 점점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나카무라에게 자아를 잃고 완전히 종속된 다카오와 그런 다카오와 함께 기행을 일삼는 나카무라는 돌이킬 수 없고 돌아올 수 없는 방향으로 점점 나아가고 결국 마을을 불살라 버릴 뻔한 큰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한국에서 2011년 1권이 출간된 악의 꽃은 자신의 내면에 잠들어 있는 변태적 성향과 기행을 일삼고 싶은 충동을 알지 못하는 다카오와 그런 다카오를 발견하고 그런 다카오를 자신과 함께 마을 넘어 환상의 세계로 떠나고 싶은 나카무라가 일으키는 기행을 시작으로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도 그런 기억에 종속되어 벗어나지 못하는 두 사람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작품입니다. 사실은 이것보단 조금 복잡해요. 내용이에서 조금 복잡하긴 한데 최대한 간추려서 이제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 그야말로 이제 표면만 네, 그렇게 설명하신 얘기를 한 거죠. 거고. 표면만. 네. 저는 아까 그 생각엔 동의를 해요. 다들 이 나이 때 이러지 않나? 이런 그 작가 근데 임남 작가님도 그거를 이제 알고는 있고 인정도 한다고 하셨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보여주는 방식, 설명하는 방식이 안 맞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고. 네.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이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 처음에서는 이제 불편하게 제가 그렇다고 그런 짓을 하겠다는 건 아니고 그런 짓을 했다거나 그런 짓을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정도의 차이지 하지 않나? 다들? 그러니까 이게 이 만화가 그 뭐 할 수 있음에 대한 그 표현이 되게 극단적인 표현으로 비춰지는 그게 있어서 그래요? 좀 이렇게 거북하게 느껴지는 사람이 많은 게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 예를 들면 그 되게 저도 실수가 나오지만 웃긴 게 예를 들면 그 사이키 맞지? 사이키의 체육복을 훔쳤는데 보통 어쩌다 보니까 훔쳐 버렸어. 버렸어. 거기까지는 굉장히 사실은 흔하지. 그게 체육복이냐 아니냐의 문제지. 예를 들면 어떤 좋아하는 아이의 뭐 작은 뭐 지우개가 됐건 연필이 됐건 뭐 소지품이 됐건 그런 경우 사실은 남자건 여자건 할 거 없이 저는 정도의 차이가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문제가 뭐냐 한 발짝 더 하는 게 입혀 나카무라가. 맞아, 그게 진짜 코미디. 그게 굉장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것도 보면 뭐가 있냐면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예를 들면 호기심에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그게 뭐 초등학교건 중학교건 고등학교건 예를 들면은 포르노 같은 거 보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친구가 뭐 야 오늘 우리 집에 뭐 모이자. 아니 뭐 인터넷 요즘에 인터넷이니까 스마트폰으로 보기도 할 거고 아마 상상하기 힘들지만 그런 맥락에서 어떤 얘기냐면은 엄청 이미 그 중학생 때 다 알잖아요. 얼마나 그게 어른스럽냐 아니냐 문제지. 근데 그때 어떤 선택을 할 때 저는 그거를 이제 사실은 바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나카무라가 이 그 남자 다카오한테 그거를 입힌 거가 어떤 형태나 그런 결과물이 사실은 우리가 하는 어떤 일종의 일탈에 대한 사실은 그냥 변주예요. 제 생각에. 그런 맥락에서 근데 예를 들면은 그럼 뭐냐 평범하게 그냥 예를 들면 뭐 도둑질을 한다던가 아니면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뭐 야동을 본다던가 이런 것이 극이 되긴 힘들거든. 너무 평범해지잖아 그러면은. 근데 결국에는 그리고 이건 성장에 관한 얘기니까. 근데 이거를 그러면 얼마나 변주를 주면서 흥미를 가져갈 거냐 하면은 사실은 그런 어떤 이 작가만의 사실은 문법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런 맥락에서 사실은 치환된 거라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특이한 일들이 그런 면에서 보면서 저는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었으니까 이렇게까지 되게 잘 이입할 수가 있나 아이들에게 이 작가는 저는 오히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사실은 의도치 않은 대상화를 계속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남자는 여자에 대해서 여자는 남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사회가 그렇게 만드는 게 있잖아요. 그죠. 사실 시대적 흐름도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에 대한 대상화예요. 한국은 이제 그런 게 좀 심한 편인데 무슨 말이냐면은 아이니까 어리니까라고 하면서 사실은 이거를 내려다보는 게 있어요. 어떤 일이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 이거 건너 아는 친구분 얘기인데
그 교수님 되게 똑똑한 그 성격 좋은 서울대였나 아마 그 교수님이 되시는데 그분이 이제 방학하면 그 이제 지방에 내려가서 이제 그 사는 이제 일하다가 오고 쉬다 오는 그런 분이셨어.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사실은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시간인 거죠. 그 가족들이랑 떨어져서. 근데 어쩌다가 우연찮게 그 와이프랑 그 첫 둘째 뭐 이런 이제 이런 어린애가 뭐 이렇게 외국을 갔는지 방학 내내 큰 딸이랑 같이 지내야 되는 상황이 있었던 거야. 근데 약간 의도한 거 아닌데 처음인 거야. 이렇게 가깝게 지내게 된 게 그 초등학교 정도 되는 아이였는데 근데 무슨 말이냐면 근데 이 교수는 사실은 항상 대하는 사람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어른 그 똑똑한 애들인 거잖아. 게다가 그 중에서 서울대면 되게 똑똑할 거 아니야 애들이.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게 이 딸을 대하는 게 그런 걸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아이가 아이처럼 대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 딸은 근데 무슨 말이냐 이 딸은 당연한 거지만 그냥 아이고. 근데 그 시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애가 너무 똑똑해지는 거야. 그 아빠랑 붙어 있는 대화하면서 지내는 그 시간 동안.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냥 이 아이가 아니라 그냥 똑같이 학생 대하듯이 그러니까 무슨 뭐 거리를 뒀다는 게 아니라 그냥 뭐 대화가 이제 질이 더 높아지고 그러면서 이 아이가 점점 똑똑해지면서 무조건 이제는 방학 때 같이 있는 거야. 그 시간이 너무 중요한 시간인 거지 이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런 맥락에서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까 이 작가가 저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아까 뭐 임나 작가님 되겠고 서윤 작가님 되겠지만은 이 작가가 가족력이나 혹은 유년기 때 어떤 경험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모르겠어요. 혹은 되게 똑똑한 사람일 수도 있고 제 생각엔 타고난 예술가인 것 같아. 유년기 때 경험이 있겠죠. 그러니까 근데 그런 맥락에서 이 아이들에 대한 입체감 혹은 거기에 대한 어떤 입체성을 정말 잘 다룬 작품이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어떤 면에선 이런 작품은 거의 처음이야 제 생각에. 저는 어디 인터뷰에서 봤는데 본인이 어렸을 때 말 더듬는 그런 행동을 했었던 적이 있었다. 그 자세히는 사생활에 이런 거라 잘 모르겠는데 그런 행동을 했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이 작품도 그렇고 피해 흔적에서도 그렇고 계속 그 자기 어린 시절에 있었던 자기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그 기분이 어떤 상태인지 알고 이런 것들이 좀 나온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저는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영화 다크나이트를 봐도 조커가 하는 말이 감독 논란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이잖아. 솔직히 배트맨이 하는 말은 그냥 다 그냥 사회에서 그냥 해주는 얘기를 걔가 계속 하고 있고 보면 둘 다. 조커가 하는 말이 결국은 그 논란이나 그 시나리오를 쓴 사람이 세상이 이렇지 않아라고 하면서 얘기를 해주는 것처럼 이 악의 꽃에서도 나카무라가 하는 얘기가 제 생각엔 작가가 유년시대 자기가 머릿속에서 막 이렇게 상상을 해서 자기 나름의 끝까지 갔던 세계가 여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축제나 이런 것들 많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축제 때 실제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게 아니고 축제 구석에 앉아서 그 사람들 막 좋아하고 막 이렇게 기모노 입고 돌아다니고 막 이런 거를 보면서 나카무라가 했을 법한 상상을 했을 거라는 추측이 들어. 이걸 보면서 이 사람은 그 왠지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지 못했을 것 같고 그랬던 자기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서 범죄로 흘러가거나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그게 어떻게 잘 이렇게 예술적인 방향으로 표현되는 방법으로 이제 승화가 잘 돼서 이렇게 된 건데 어쨌든 여기 나오는 나카무라가 하는 얘기 뭐 버러지 주제 뭐 이 산을 넘어야 돼 이게 내가 봤을 땐 자기가 살았던 그 고향에서도 내가 답답함을 느꼈고 거기서 벗어나고 싶었다라든지 본인이 했던 생각들 유년기 때 했던 그 생각들이 다 함축돼 있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가 해피니스는 좀 다르지만 피해 흔적이나 악의 꽃은 계속 나오죠. 이 세계에는 재미없고 이 세계는 다 사람들은 그 왜 살아가는지 모르겠고 쟤들 뭐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한 의미가 없잖아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캐릭터가 계속 나오잖아요. 네. 그게 작가 본인 얘기가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렇죠. 솔직히 저는 그러니까 뭐랄까 그 악의 꽃이 조금 더 뭔가 좀 더 그 뒷작품들보다는 더 작가 본인의 경험에서 비롯된 이야기라는 느낌이 솔직히 되게 많이 들잖아요. 그 중간중간에 나오는 그 작가의 말나 뭐 이렇게 간이 페이지 같은 거에서도 뒤에? 그런 거 보면은 자기 고향 모티브로 한 거 자기가 다녔던 거리 뭐 장소 그리고 그렇죠. 실제로 이 나카무라라는 캐릭터 자체도 자기 부인이 실존 모델이었고 그리고 그런 거는 이제 보면은 이게 막
또 뭐 이게 창작 이야기이긴 하지만 약간 어쩔 수 없이 그 무의식적으로 이 주인공의 이야기가 작가가 엄청나게 많이 투영됐다는 걸 느끼면서 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더 그렇게 많이 좀 느꼈고 근데 이제 그래서 약간 좀 뒤에 비하인드 음, 얘기를 음. 해주시니까 그 얘기 잠깐 하자면 네, 뒤에 비하인드 되게 재밌잖아요. 네 재밌어요. 웃겨요. 그러니까 그거 개그감이- 완전 달라요. 개그감이 있어. 웃겨요. 그거 보면서 나는 그 생각해. 다행이다. 왜요? 그러니까 음. 이 사람이 아. 완전 미친 사람은 아니구나. 아니 근데 약간 그 떨어져서 음. 되게 그쵸. 잘 만든 거예요. 이거는 그죠, 정말 그죠. 되게 아니, 대단한 그러니까 거예요. 이제 두 분도 표현을 그렇게 한 거지 보는 동안 전혀 작가가 느껴지지 않죠. 진짜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저는 별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작가가 당연히 그쵸. 경험의 맞아. 캐릭터가. 그치. 작가의 경험인과 그런 게 배어 있네라는 생각 들지언정 완전 몰입해서 보게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은 제 생각에 뭐였냐면은 너무 타고난 예술가예요. 제 생각에. 이거는 어렸을 때 경험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런 게 다 있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절대. 그지. 그렇죠. 이 작가가 다른 지금 동세대 그 일본 작가들이랑 다른 건 뭐냐면은 완전히 자기를 떨어뜨려놔 작업할 때.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악의 꽃이랑 해피니스랑 이 피해 흔적의 과정에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사실은 어른이 되어가는 이야기거든요. 결과적으로 저는 피해 흔적은 저는 사실 다 완전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작가는 제 생각에 이거는 완전히 제 생각에는 어떤 모르겠어요. 이건 좀 생각을 해봐야겠지만은 일본 사회나 혹은 자기가 바라보는 어떤 정말 어른으로서의 관점으로서의 인간이 어떤가에 대한 탐구가 있는 게 피해 흔적이고 그 악의 꽃에는 아까 얘기했지만 뭐 아빠 윤영기 나오고 자기가 작가고 되는 과정에서 또 일종의 등용문 같은 개념의 느낌이 있고 해피니스는 과도기적인 게 있고 그런 맥락에서 악의 꽃 사실은 그 문법 만화적 미학 문법만 봐도 알 수 있는데 악의 꽃은 사실은 이게 정석적인 느낌이라기보다는 일본 유행 그 잡지 만화에서 나오는 전형적인 연출로 사실은 그 점철돼요. 초반엔 칸이 열리고 뭐 이렇게 이렇게 사선 칸이 쓰이고 이런 것들이 사실 맥락이 없어 거의. 근데 이제 점점 악의 꽃이 뒤로 가면서 이분이 좀 많이 깨달은 것 같아. 그러니까 좋은 작가들은 원래 그렇거든요. 슬램덩크 작가도 그래요. 슬램덩크 작가도 1권이랑 31권이랑 전 다른 작가잖아요. 완전 다르죠.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지를 해요. 이게 좋은 만화가 되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되나. 기본적으로 엄청난 예술가예요. 제 생각에. 그리고 되게 티를 내잖아요. 기본적으로 자기 뭐 문학적인 거나 이런 것 영화적인 것도 그렇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이따가 나중에 할 얘기 하지만 완전히 달라요. 화면이랑 칸이 전혀 완전 다른 작가 제 생각에. 피해 흔적이랑 악의 꽃은 완전 달라. 악의 꽃은 어쨌건 표면적인 거밖에 없고 이게 흉내지 흉내. 악의 꽃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악의 꽃이나 해피니스까지도 그 성향이 좀 드러나는데 그러니까 모든 만화는 다 사건 위주로 흘러가거든요. 사건을 놓고 그 사건에 대해서 캐릭터가 어떻게 감정을 발화하면서 그거를 서사에 맞춰서 걔들이 이렇게 흘러가는 지점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악의 꽃이나 해피니스까지도 그런 걸 보여주다가 해피니스 끝에부터 이제 피해 흔적 오면 어떻게 되냐면 사건은 거의 없어. 그냥 사건은 하나, 그냥 그 제일 중심되는 사건은 하나고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보여주는데 이 사람이 그 시간을 쪼개요 이제. 그러니까 사건을 통해서 서사를 이어가는 게 아니고 시간을 쪼개고 그 순간 쪼개도 어머니의 표정을 똑같은 걸 두 개를 보여주는데 약간 미세하게 다르게 보여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보여주면서 그 미묘한 찝찝함 있잖아요. 미묘하고 찝찝하고 뭔가 이 감정은 뭐지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식으로 서사를 계속 굴려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원래 작가들이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되면 이 내용이 재미가 없어지거든요. 사건이 없으니까 사람들을 보게. 근데 이 오시미 슈조의 피해 흔적까지 가면은 이 사람은 그게 너무 재밌어. 근데 그게 악의 꽃에서부터 이미 그게 담겨 있긴 한데 악의 꽃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버러지 주제 그 대사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대사를 할 때 그 어떤 기분이 들었어요, 두 분은? 웃겼는데요. 그러니까 피식 네, 뭐야 약간 얘. 뭐야 이런. 이미 그냥 좀 비호감인 상태에서 봐서 약간. 아니 그 몇 페이지 시작도 안 했어 거기서. 아니 그냥 아무 사건도 아니라는데 벌써부터 비호감이야. 근데 왜냐면 근데 얼마나 속에 응원 무슨 저런 거 했을까 이런 생각 뭔지 들긴 알겠어요. 하죠. 왜냐면은 그 악의 꽃은 초반 거의 1, 2, 3권은
되게 뭐랄까 되게 대상화된 남자애들과 여자애들로 가득 차 있어. 맞아요. 이분이- 초반 1, 2, 3 그 교실 그게 이 작가 그래요. 자체가 역량이 뭐가 있냐면은 딱 그냥 대중 만화 하려고 하는 느낌인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어쨌건 이런 약간 찌질하고 좀 이렇게 그 더러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시작을 하긴 했지만 근데 엄청 좋은 작가 되긴 했죠 결국에는. 근데 그 당시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게다가 연출적인 측면도 사실은 뭐 근데 보니까 되게 열심히 한 사람이긴 해. 그러니까는 열심히 하긴 했는데 사실은 뭐가 없는 거지. 예. 근데 그러니까 제가 근데 그걸 왜 물어봤냐면은 그거 말고도 이제 나중에 이야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사이키가 찾아가잖아요. 그 언제 찾아가요? 그러니까 나카무라랑 그 다카오가 네. 그 만들어 놓은 집. 그 그 약간 이제 낡은 네, 숲속 거기. 같은데 이제 자기들만의 비밀 아지트. 벙커로 외지에 네. 팬티 막 걸어놓고 빤스도둑 진짜. 거기서 막 걸어 이렇게 누워 있고 막 이러다가 나카무라는 사라지고 사이키가 찾아와서 뭐 나랑 하자. 네. 같이 너가 좋아.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일종의 그 줄다리기를 하게 되지. 나카무라와 다카오를 놓고. 근데 그런 순간도 그렇고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이게 사실은 계속 보는 내내 미쳐 돌아가잖아요, 정말. 그러니까 실소를 머금지 안 수가 없잖아. 근데 제가 이 얘기를 근데 왜 꺼냈냐면은 근데 이거를 책을 덮진 않잖아. 맞아요. 뭐야 이거? 아유 이거 말도 안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인과를 되게 잘 만들어. 제가 이 맞아요.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 작가가 정말 잘하는 게 뭐냐면은 제가 아까 앞서 얘기했지만 만화를 너무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만화. 이 사람 만화를 왜 계속 보게 되고 이 사람이 하는 사건과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인물들이 하는 행동들이 너무 이상한데 말도 안 되는데 왜 계속 동의하게 되지? 그게 핵심이에요. 사실 그거의 극단이 피해적이야. 맞아. 아까 그 인수 작가님 얘기한 거 이제 그거랑도 연관된 건데 땡겨오면 그것도 살짝 얘기하자면 이 엄마가 사이코패스잖아요. 피해적에 가서는. 근데 이 사람의 우리는 그러니까 이 그 아이와 이 엄마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린 이입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입을 시켜 이 사람은. 그게 굉장한 거거든요. 이 사람이 누군지 너무 알게 해. 이게 굉장한 거예요. 영화에서 사이코패스를 다룬 되게 여러 가지 영화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뭘 하냐면 그냥 거리를 두고 이 사람 사이코패스야. 그냥 되게 무서운 사람이지. 그러니까 조심해. 그냥 이렇게밖에 안 하고 이 사람이 어떤지 이입을 시키지 않아요.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아. 이해할 수 없는 존재야라고 하고 단정 짓고 선을 긋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맥락에서 근데 이 작가는 뭐냐면은 아게코트에서부터 제 생각에 본능적으로 느낀 것 같아. 이거 만화에서 이게 가능하네. 근데 그것이 약간 거칠었지 아게코트는. 왜냐면은 그래서 약간 웃겨. 응? 괜찮아? 하지만 이상하진 않아. 아직까지는 이상하진 않아. 괜찮아. 근데 아게코트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점점 너무 재밌었잖아. 맞아. 후반부가 진짜 괜찮아. 후반부가 끝내주죠. 왜냐면은 거기서 깨달은 것 같아. 뭘 깨달았냐면은 이게 만화구나. 뭘 깨달으면 무슨 말이냐면 그 초반에서는 그림체도 그렇고 칸 치는 것도 그렇고 어떠냐면은 그냥 아까 얘기했지만 사건을 보여주려고 그래 계속. 근데 후반부로 갈수록 어떤 게 있냐면은 이렇게 되면 좀 유치해지니까 거기 사실은 마지막 그 악의 꽃 마지막에 자기 작가를 해서 쓰거든요. 몇몇 그 앞에 초반부는 문장과 대사로 해결하려고 했다. 그런 글이 써져 있어요. 근데 뒤로 갈수록 그러니까 안 거지. 이게 만화가 아니구나. 이미지로 치환해야 되는구나. 이미지로 치환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그게 경험이 되는 거거든요. 경험. 이게 가장 만화에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대사로 치고 글로 쓰면은 읽잖아요. 이거는 관망하는 거예요. 관찰. 사건을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미지로 치환해가지고 경험시키잖아요. 그럼 경험이 되는 거야. 내가 쟤를 경험하는 거지. 사실은 이미지가 포함된 예술에서 해야 될 가장 큰 덕목이거든요. 그게. 근데 이걸 아는 작가가 많진 않아. 그런 맥락에서 악의 꽃이 처음에는 사건 중심으로 나와야 되는데 뒤로 가서 어떠냐면은 계속 치환시켜. 그래서 그 뒤에 가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저기 글 쓰는 거. 글 쓰는 그 친구 만나서 도끼와 그 친구랑 만나면서 이제 확 바뀌는데. 네. 근데 2부 시작인 것 같은 거. 그렇죠. 고등학교 때.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설명을 줄여. 대사가 줄어들고. 그 축제에서 불타고 죽기 정장하는 애들이 말이 너무 많아. 그렇잖아요. 대사량이 엄청나잖아. 맞아요. 근데 갑자기 말이 없어져. 그거 일부러 많게 한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건 그거 딱 나뉘면서 제 생각에 어떤 일성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아 작가로서. 누구한테 배웠나? 선배 작가랑 막 얘기하다가 막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임마 이렇게 그럴 수 있잖아. 넌 그럴 수도 있죠. 봤는데 이렇게 어쨌든 나는 그런 게 아니야. 이럴 수 그럴 수 있고. 분위기가 있죠. 바뀌긴 해요. 확실히 근데, 2부에서. 그런 맥락에서 이게 뭐가 있냐면은 그 저는 아예 코스 안 가져왔는데 그 지금 자세히 제가 페이지를 알 수는 없지만은 어떤 게 있냐면은 그 장면 있잖아요. 걔 글을 봐주는 장면. 예. 그리고 뒤쪽으로 하면은 그 제가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뭐냐 저기 어디였지? 그 장면 있잖아요. 그 해변 맞아. 마지막에 네. 마지막에 해변에서 막 둘이 막 엉키고 싸우는 거. 싸우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저는 뭘 했냐면은 그 장면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네, 저는 웃겼어요. 싸울 바는 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봐봐요. 그러니까 그 장면이 어떤 저 자세히 기억 안 나는데 그 뭐 이제 찾아가죠. 찾아가고 그 도끼와와 같이 찾아가. 왜냐면은 그 여자애도 너무 좋아하니까 나 너와 함께 하고 싶어. 너랑 함께 이겨내고 싶어 이거지 나카무라를. 네. 나카무라 만났어. 그래서 나카무라는 어쩌고 한 다음에 걔는 이제 네. 돌아서고 이제 근데 그 순간 나카무라가 달려들어가지고 막 뒹군단 말이야. 근데 그때 왠지 모르게 같이 갔던 새로운 여자친구도 같이 셋이서 뒹굴어. 걔를 끌어들여서 같이 뒹굴면서 이제 싸우죠. 근데 이게 뭘까요? 뭐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도 나랑 같은 사람이다. 우리 다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카무라가?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쵸. 뭐냐면은 제 생각에 이게 바뀐 거라고 생각해요. 전.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1부, 2부 얘기 잘하셨는데 1부의 클라이막스는 불이잖아요. 불타 없애지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잘 모르겠어. 그게 뭘 하려는 거지. 그리고 축제잖아요. 그게. 그리고 계속 나카무라가 밖에 나가야 된다고 하잖아. 1부에서는. 그게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미장센적으로 임의적인 문법 안에서 이게 해소가 안 돼. 사건밖에 없어. 그렇지. 어떤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미지로 치환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둘이서 이렇게 한 다음에 그냥 치환이 안 되고 그냥 사건이 있었네. 그리고 끝나. 그러니까 사건적인 고조감이 있지.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근데 어떤 맥락에서는 취향이 다를 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2부의 마무리는 어떠냐면은 제 생각에 잘은 모르겠지만 이게 다 선택되거든요. 좋은 작가들은 당연한 거죠. 선택을 해요. 뭘 선택하냐면은 이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도 바다에서 싸우잖아요. 바닷가에서 이 인물들을 보낸 거거든요. 굳이 그렇잖아요. 이 인물들을 바닷가에 보내서 싸운 게 한단 말이야. 그리고 셋이서 뒹굴면서 싸운다고. 이거는 아까 뭐 임나 작가님 얘기했지만은 얘네들은 뭐냐면 다시 태어난 거야. 리버스예요. 리버스. 그러니까 이게 뭐 해석의 단어나 의미는 다 다르겠지. 근데 결국 이건 성장에 관한 거잖아요. 이들은 어른이 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카무라도 아니고 각자 3명 다 각자 3명인 거예요. 그냥. 근데 이게 뭐냐면은 나카무라가 떠나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거든. 근데 그게 아닌 거지. 왜냐면은 그러면은 이제 해소가 안 된 상태 끝나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래서 셋이서 싸운 걸 뒹구는 걸 보여주고 근데 거기 뭐냐면 바닷가인 거지. 제 생각에는 근데 이게 세련된 건 아니야. 이게 얼마나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본능적으로 느낀 것 같아요.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예를 들면 이게 그냥 그 가게에서 싸울 수도 있는 거고 엄마 있는 아니면은 뭐 무슨 뭐 도시 같은 데서 싸울 수도 있는 거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건 선택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맥락에서 약간 이때 그 2부에서 그러니까 악의 꽃을 1부, 2부로 나눈다고 했을 때 2부에서 그런 걸 많이 느낀 것 같고 그거를 마지막에 이제 대단호에서 마무리 지었다. 그거를 제 생각에는 느낄 수 있어요. 그냥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하면 앞에 어린 시절에는 불처럼 활활 타올랐다면 여기서는 그냥 그 타오르는 애들이 물 속에서 그냥 식혀지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느낌으로. 왜냐면 이 사람 이제 작가 캐릭터를 알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이 작가는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근데 이제 해피니스랑 그 피엔저 오면서는 단순해지지 않죠. 그때는 좀 다르죠. 근데 이제 어떤 얘기냐면은 이게 제가 예전부터 그 뭐 특히 이와이키 토시나 뭐 이노우타 케이코도 그런데 이걸 읽어낼 수가 있어요. 키워드를, 그 메타들을. 이 작가가 이런 걸 의도했구나.
왜냐하면 반복되거든. 음. 근데 이 피해 그 악의 꽃은 초반부는 그런 게 없어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만화 일본 만화 스타일이긴 해요. 초반에는. 같지만 물론 이 내재된 게 있죠. 특별함. 근데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은 거기서 그래서 사건만 있다가 그러니까 저는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은 좀 이렇게 어떤 무드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작가의 무드. 그러니까 무드가 없는 거지. 예. 근데 이제 이 오시미슈조 특별한 무드가 2부로 오면서 시작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바로 연결돼서 해피니스 이어지고 또 사실은 한국에 안 나왔지만 그 무슨 안녕 앨리스. 그거랑 그 무슨 헬로 이너스 인터넷 뭐 어쩌고 인터넷 그거 있잖아요. 그거랑 같이 있는데 그거에서 약간 연결되면서 피해 흔적까지 오게 된 거죠. 예. 근데 저는 그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2부에서 갑자기 톤의 무드가 바뀌잖아요. 근데 이게 작가가 이 작품을 시작할 때 자기가 하고 싶었던 자기 안에 자기 옛날 이야기, 자기가 뭐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했던 아까 얘기했던 그 축제 한 구석에 앉아서 작가가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추측했잖아요. 그때 자기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1부에서 다 끝난 것 같아 나는. 그러니까 그거를 원래 뭔가 표현하면서 쏟아낸 거잖아. 네. 쏟아내면서 그 과정에서 본인이 더 성숙해진 어른이 됐다 작가도. 그 생각도 좀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다 쏟아내고 난 다음에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건 더 이상 자기가 어렸을 때 생각했던 그것보다는 그래서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어떻게 살까, 삶 자체에 대해서. 왜냐하면 해피니스도 끝에도 그렇고 피해 흔적도 그렇고 그 악의 꽃도 그렇고 결국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얘기로 끝나요. 다들 피해 흔적 물론 안 끝났지만 저는 피해 흔적도 그렇게 끝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작가 되게 비슷한 구조의 작품을 계속 만들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가 전반부에 다 쏟아져 나오고 그거 나오면 그걸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그럼 어떻게 살아갈 건가, 삶 자체에 대해서 보여줄 때는 아무래도 대사나 이런 것들이 필요 없죠. 그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만 보여주면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저는 생각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갑자기 작가가 갑자기 바뀌었다 그랬으니까 저는 그게 뭔가를 추측해 봤을 때 네. 쏟아내고 하고 싶었던 얘기가 다 한 거지. 그래서 그걸 정리하는 과정에서 자기도 좀 성숙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럴 수도 조금 있죠. 저도 그거 이야기 다 공감하고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은 어쨌든 시간이 흐르고 나이를 먹었잖아요. 좀 더 사회를 겪은 후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앞에 일부 같은 경우에는 딱 그 사춘기 시절에 그 되게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그 생각과 감정이 요동치는 그 시기여서 더 그랬었던 것 같고 그 2부에 들어서는 어쨌든 그런 톤이랑 무드가 바뀐 것과 동시에 주인공이랑 이제 주변 사람들과 이제 주변인들의 그런 그 시간이 흐름에 대해서 약간 조금 그런 사춘기 기운이나 그런 것들이 조금 잠재워진 이후를 다뤄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내용적인 측면도 당연히 그렇지만 네. 제가 얘기했던 어떤 이렇게 사이드적인 부분은 뭐냐면 문법 얘기라는 거예요. 문법. 네. 문법이 바뀐 거예요. 문법.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사람이 문법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니까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문법적으로 칸은 이렇게 쓰면 안 되겠네. 혹은 예를 들면은 제가 얘기했던 어떤 선형성. 그러니까 칸이 1번, 2번, 3번이 있다고 했을 때 그 1번, 2번, 3번을 넣을 때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지만 피해 흔적에서 막 쪼갠다 그랬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얼마나 그 간극을 넓힐 거냐 좁힐 것이냐. 그렇잖아요. 막 너무 한없이 넓혀지면 이게 추상이 되잖아요. 그렇잖아. 1번, 2번, 3번 칸이 있는데 1번 칸에 A가 있고 2번 칸에 가가 있고 3번 칸에 뭐 예를 들면은 뭐 한문이 있으면은 뭔지 모르겠단 말이야. 근데 어떤 때는 당연한 거지만 컵을 집어들고 1번 칸은 2번 칸은 뭐 컵에 있는 걸 마시고 이러면은 그 쉽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간극을 얼마나 좁히고 넓히는 걸 잘하는 사람이 좋은 만화가잖아요. 그죠, 네. 맞아. 그런 맥락에서 악의 꽃의 초반부는 그런 게 사실은 되게 덜해. 그냥 쭉 나열. 근데 갑자기 2부에서는 공부를 했는지 아니면은 모르겠어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성장기나 혹은 뭐 뭔가를 쏟아내고 난 뒤라서 자연스럽게 그냥 이 애는 이제 인물이 바뀌었으니까 이 인물을 다루려면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자연스럽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단순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전 개인적으로. 왜냐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 그 내용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의도하고 연출을 바꾼 것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땐 분명하게. 그게 자연스럽게 이 사람이
탁월한 예술가지만 어쨌든 이론상 그 연출이 바뀐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는 혼자서 생각하진 않았을 거야. 내가 봤을 때. 근데 혼자서 깨달을 수도 있어요. 그게 근데 그렇게 확 바뀐다고? 그 딱 절묘한 타이밍에? 아니요 서서히 바뀌었죠. 그건 알 수 없지. 근데 음. 그런 맥락에서 그치 궁금하긴 하죠. 이거는 나중에 찾아보면은 뭐 인터뷰나 아니면 뭐 무슨 망가야와 그 우라나키의 만뱅 같은 데 나와가지고 얘기해줄 수도 있겠지만은 어떤 변화가 있었고 분명한 건 마치 그 우라나키처럼 아니 우라나키가 아니라 이노ue 다케이코처럼 이노ue 다케이코가 그 슬램덩크의 1권의 문법과 마지막 권의 문법이 다 완전 다르거든요. 완전 다르죠. 네, 사실 스스로 공부를 한 거지. 그런 측면에서 되게 놀랬죠. 아 이렇게 좋은 작가가 될 수 있고 또 그거를 심지어 마치 그 기생수와 히스토리의 그 뭐냐 갭처럼 피해 흔적과 악의 콧의 갭에서 오는 그 갭도 굉장하거든요. 그건 맞아요. 예, 그런 맥락에서 이 사람은 어쨌건 되게 성장하는 작가구나. 예, 그런 면에서도 주목할 만한 작가죠. 예. 진짜 맞아.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악의 꽃부터 봤으면 안 봤을지도 몰라 내가.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 악의 꽃에 얘기하면서 저 꼭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악의 꽃을 마지막에 나카무라가 학교 다니면서 어떤 정신 상태였는지를 보여주잖아요. 이 모든 작품의 단편처럼? 네. 비하인드를 다 보여줘. 맞아. 필로처럼. 해피니스ton 노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그건 나중에 해피니스 얘기할 때 할 건데 되게 표현을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나카무라가 무슨 생각이었을까가 전 되게 궁금해요. 그 상태로 학교를 다닌다는 게 가능한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은 이게 정도의 차이가 있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런 경험은 누구나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이 도출되는 시스템은 다 있죠 누구나. 어렸을 때는 이게 되게 조그만 차이로 결정나는 해결전.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면은 이런 게 있어요. 뭐 저기 어린 친구가 이렇게 있다고 해봐요. 그냥 그 친구가 있는데 그 어렸을 때는 아무런 어떤 도덕적 윤리적 기준이 연결기 전이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친구들끼리 저 뚱땡이 죽어버려. 왜 저한테 손가락질 하시죠? 아니요. 지금 거기다 했잖아. 당연히 그러면 안 되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도덕적 윤리적 결여가 엄청 강해요. 그렇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되게 근데 거기서도 어떤 친구는 그 약간 이제 세렝게티 같은 거지. 어른 그 뭐냐 특히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은 그 사이가 거기 이렇게 밀림처럼 우선 공부 잘하는 애, 그 싸움 잘하는 애, 그리고 똑똑한 애. 아니 똑똑한 애가 아니라 그 잘생긴 애들, 예쁜 애들. 그 딱 나뉘어요. 거기서 근데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무슨 꼭 뭐 괴롭힘을 당하는 이지매를 떠나서 일종의 계급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정도의 차이지 그 안에서 처음부터 타고나기를 사람들이 다 좋아해주고 어렸을 때부터 이미 그런 아이들은 많지 않아요. 전 제 생각에 각자의 섬세한 정서를 가지고 그 학교를 다니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 안에서 어떤 친구는 그거를 현명하게 되게 잘 이겨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친구는 되게 스스로 가두고 어떤 친구는 계속 그걸 발현시키고 다 달라요. 그런 측면에서 학교 잘 다니던 애도 어떤 우연에 의해 가지고 갑자기 왕따가 돼. 맞아. 어떤 친구는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최근에는 저희 때는 없던 건데 최근에는 이제 애들이 핸드폰을 하니까 맞아요. 뭐가 있냐면은 이제 안단 말이야. 학교 안에 우리 반 안에서 누가 임대주택 살고 누가 좋은 집에 사는지 다 알아. 그래서 뭐 별명이 임대주택 사는 애 이런 애도 있잖아. 그리고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다른 시대거든요. 우리 때는 우리 때의 고단함이 있었지. 하지만 우리 때는 뭐가 있었냐면 이 친구가 어디 살고 그걸 알려면 이 친구 집에 가야만 했어. 정보에 대한 것들이 오히려 결여돼 있어서 오는 일종의 자유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그렇지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어쨌건 할 얘기 뭐냐면은 그 어떤 아무것도 연결지 않은 그 시대에 어린 친구들이 갖고 있는 상태라는 거는 엄청 연약하고 변주가 심해요. 그죠. 그런 맥락에 대한 일종의 형태를 제 생각에는 이 세 명의 아이들에게 투영한 거라고 생각해요. 전 개인적으로. 예를 들면은 사야키 같은 애도 언뜻 보면 속물 같고 착한 척하지만 그러니까 이 만화상에선 속물 같고 결국에는 질투심 많고 결국 망가졌다 그러고 스스로
너 때문에. 너는 누군가를 망가뜨리잖아.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때인가 우연히 만나가지고는 굳이 카페에 불러가지고 그 얘기를 맞아요. 하고 사라지잖아. 저는 이 사이키가 그런 말을 했고 그렇게 해서 뭔가 마치 안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고등학교 때까지 혹은 대학교 때까지 누구나 이런 실수들을 다 해요. 결국 사이키는 나중에는 엄청 훌륭한 어른이 됐을 수도 있어.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맥락에서 저는 그 아까 다시 돌아와서 질문으로 나카무라의 그 마지막 모습 있잖아요. 해변에서 멀리 그거를 누군가가 자칫 얘는 우리랑 되게 다른 애고 엄청 뭐 예를 들면 뭐 우울증이 있고 사회랑 완전 격리돼 뭔가 벽을 친 그런 이상한 아이네 였구나 하면서 끝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러니까 그냥 어떤 하나의 저 나이 때 갖고 있는 아이들이 갖고 있는 어떤 심상을 그냥 나카무라나 를 통해서 한번 보여준 것 뿐이지. 저는 좀 그랬어요. 저는. 저도 작가님 말씀에 되게 공감하고 뭐랄까 어떤 그런 사춘기 시절에 가질 법한 약간 사회 반항적인 면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과 포함해서 이 나카무라라는 캐릭터가 가진 예민함이 되게 극도로 표현한 이 아이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저는 보여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랄까 어떤 이 캐릭터만의 특성이라기보다는 최재훈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기에 가질 법한 그런 생각과 감정들을 좀 집약해서 좀 이미지적으로 표현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약간 외로웠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네, 그렇죠.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좀 뭔가 마음이 뭔가 되게 불안하고 뭔가 외로웠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얘가 똑같이 이 주인공 남자의 이름이 뭐였더라? 다카오. 네, 다카오를 보고 너도 나랑 같은 사람이구나. 얘도 나 같은 변태다라는 거 자체가 뭔가 친구가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니었을까? 맞아요. 그래서 약간 네, 좀 불쌍하긴 했었어요. 좀 또라이긴 하지만 불쌍했었어요. 그렇죠. 이게 연민이 그러니까. 들죠.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도 저기 마지막에 펴놨지만 나카무라랑 다카오가 처음 만난 장면이잖아요. 네. 학교 밖에서 처음 그쵸. 만났죠. 네, 일본에서도 네네. 그렇죠. 사실 저 가방 안에는 그 사이키의 체육복이 들어가 있고. 근데 이제 저게 사실은 저는 결과적으로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작가가 정말 좋은 작가라는 게 시작은 두 분이 앞서 얘기한 것처럼 내 이야기, 내가 경험한 이야기 이게 좀 이상하니까 시작했을 수도 있어. 잘은 모르겠지만. 근데 하지만은 처음부터 그 보들레르의 악의 꽃을 넣은 것 자체가 엄청 이거를 의식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단순하게 내 경험 얘기는 아니야. 여기엔 엄청 의미가 있고 이건 성장에 관한 얘기야. 우리가 어른이 되어가는 이야기지. 사실은 성적인 요소도 있는 게 전 그런 것 때문에 생각하거든요. 성적인 요소가 사실은 성관계를 하고 이런 것들이 저는 되게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를 들면 그건 일종의 용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누군가한테 나 너 좋아해. 나랑 만나자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상처를 받을 용기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저 사람을 소유하고 싶고 저 사람을 내 거로 만들고 싶어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상처받을 용기가 있기 때문에 나는 한 번 더 다가가 볼래. 실패해도 괜찮아. 성공하면 정말 행복한 거고. 그 맥락이 내포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들이 하는 건 뭐냐면은 관계를 맺어 가는 거잖아요. 혼자서 안으로 구우면서 그거를 끝내는 게 아니라. 그래서 결국에는 사실은 마지막에 나오는 것도 뭐냐면은 뭐 부부가 된 사이키, 그렇죠. 그리고 뭐 연애를 잘하고 있는 다카오 이런 걸 보여준단 말이에요. 나카무라는 워낙 특이하니까. 그런 맥락에서도 저는 결과적으로는 그런 거 있잖아요. 유년기 때 내가 혼자 만화책 보고 있는데 누가 갑자기 와가지고 야 이거 나도 본 건데 하면서 누가 처음 보는 애가 말 걸면 너무 기쁘고 걔랑 친해지잖아. 그 순간에 관한 얘기죠. 근데 그거를 굉장히 이 작가의 문법으로 특이하게 본인의 개성과 비하인드와, 버무려서 네. 마치 좀 특이해 보여서 그런 거지. 저는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그 유년기 때의 친구들을 청소년기 그 친구들에 대한 어떤 심상을 되게 입체적으로 잘 다룬 만화가 아닌가. 그리고 되게 그거를 만화 미학을 되게 잘 살려서 이입시킨 만화다. 이입시킨 작품이다. 예. 왜냐면은 제가 예전에 얘기했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만화가 제일 훌륭한 건 그 예전에 이렇게 과장의 미학에 관해서 얘기했던 적 있잖아요. 이게 왜 과장의 미학이 발생하냐면은 이 만화는 어떤 시적 순간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데 아까 너 얘기했지만 1번, 2번 칸. 근데 그 시적 순간이 만들어지는 게 어떤 거냐면은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전에 그 기생수 때 얘기한 거지만 영화는 이미지가 있지만 정해진 시간 내에서 내가 수동적으로 그걸 즐길 수밖에 없어요. 소설은 이미지가 없지만은 내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최고의 감독으로서 그걸 봐요. 누구나.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텅 빈 카페에 누가 앉아 있어라고 하면은 그 소설의 맥락 안에서 그 가장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텅 빈 카페를 떠올리면서 읽어요. 그런 문장이 있다면은. 근데 만화는 어떠냐면은 이미지가 포함돼 있으면서 독자가 원하는 속도로 사유를 해요. 그러니까 소설과 영화의 장점이 다 있는 거지.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는 그 작가가 자기 세계를 담기에 가장 좋은 작품이거든. 그러니까 악의 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건 거예요. 이상한데도 그 정점이 뭐냐면 당연히 피해 흔적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는 대단한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깨달은 것 같아. 아 사이코패스는 뭐지? 그러니까 인간의 그떤 심리적인거나 정신적인 어떤 뭐 그런 상태에 대해서 되게 많이 네. 좀 탐구한 네. 느낌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그리고 예를 들면 어떤 누구나 작가라면 에수스 성취에 대해서 고민할 거 아니야. 내가 앞으로 살면서 어떤 걸 남기고 죽을까. 그러니까 뭐 대단한 성공을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작가는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오시리 슈조가 저 어떤 생각이냐면 뭔가 그 해피니스는 과도기적인 거라고 했잖아요. 이게 사실은 도전하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도 되게 이상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악의 꽃을 보면 알 수 있어. 이 사람 이상해. 근데 어쩌면은 사실은 이 엄마 같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 오시미 슈조는 제 생각에. 왜냐면은 계속 물어보는 거지 스스로. 나 왜 이러지? 나 분명 이상한데? 어쩌면은 소시오패스랑 사이코패스가 혹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되게 탐구를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탐구를 하기 너무 좋은 거지 만화는. 왜냐면은 아까도 앞서서 약간 미리 얘기했지만은 이게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를 그냥 우리랑 다른 사람, 멀리해야 되는 사람, 우리 치부하고 끝나거든. 근데 이렇게까지 입체적으로 다룬 사람이 있냐고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작품에서. 예를 들면 덱스터 같은 거 있잖아요. 덱스터 같은 것도 상정하고 진행해요 이야기를. 덱스터가 사이코패스 아들을 이제 그냥 사회에 잘 살게 하려고 다루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걔가 적어가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뭐냐면은 걔가 내가 왜 이렇고 왜 이렇게 사는지 별로 이해시키려고 하진 않아요. 그냥 어떻게 생존해야 나가는 거에 관한 얘기지. 그리고 심지어 뭐 사실 사이코파가 같지도 않아 나중에. 왜냐면 누구랑 연애 같은 감정도 생기거든 걔는. 뭐 어쨌건 그런 측면에서 좀 되게 놀라운 작가죠. 알겠습니다. 잠깐 쉬고 와서 그럼 이제 해피니스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